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온라인 수업에 지친 여러분들을 위한 열매쌤의 스케치북 시간입니다. 그럼 사연의 주인공들을 만나볼까요? 첫 번째 사연은 한 여학생을 오랫동안 짝사랑했던 남학생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반에서 분위기 메이커, 한마디로 장난꾸러기였습니다. 같은 학교에서 6년이란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친하지 않은 친구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어느 날 학교를 마치고 하교를 하는데 친한 친구가 친구와 하교하는 뒷모습이 보여 저도 같이 가려고 뛰어갔습니다. 친구 옆에는 6년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여자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먼저 저의 이름을 부르며 친하게 지내자라고 밝게 웃으며 인사해줬습니다. 그 순간 새로 친구를 사귀어 신나는 동시에 그 여자아이의 너무 예쁜 미소가 떠올라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 여자아이랑 점점 친해졌고 매일 자기 전에 카톡을 하며 하루 일과를 공유했습니다. 저는 점점 그 여자아이에게 호감이 생겼고 짝사랑을 시작할 무렵 초등학교 졸업식이 다가왔습니다. 결국 초등학교 졸업을 하며 서로 다른 중학교에 가게 되었고 그 여자아이와는 연락이 점점 뜸해지다 결국에는 아예 끊어졌습니다. 1년이 지나 중학교 1학년 종업식을 마치고 페이스북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 여자아이 역시 페이스북을 하고 있어 그 친구에게 먼저 친구 신청을 요청했습니다. 곧 페이스북 친구가 되었지만 너무 오랜만의 연락이라 용기가 나질 않아 메시지는 보내지 못하고 그 당시 페이스북 기능 중 콕 찌르기를 했습니다. 주구장창 콕 찌르기만 하여 그 친구와 500콕까지 하게 되었고 드디어 4월 18일 그 여자아이의 생일날 용기를 내어 타임라인에 생일 축하해 라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페이스북 타임라인에 30명 정도 생일 축하한다는 글이 올라왔고 그 친구는 모두에게 댓글을 달았습니다. 저도 댓글을 기다렸지만 저의 게시글에만 무풀이였습니다. 저는 너무 속상했지만 뭐라 할 말이 없어 나의 짝사랑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생각하며 새벽 2시에 이어폰을 꽂고 MC 더 맥스의 원러브를 들으며 가족들 몰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후 운동을 하겠다고 결심을 했고 다이어트에 성공해서 그 친구에게 저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바로 헬스장을 등록하고 매일 유산소와 웨이트 운동을 했습니다. 원래는 다이어트가 목적이었는데 헬스를 하다 보니 너무 재미있어 현재는 벤치프레스 110kg, 스쿼트 150kg, 데드리프트 140kg를 눈 감고도 하는 헬스머신이 되었습니다. 저의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 짝사랑 덕분에 몸도 좋아지고 건강해져서 좋은 추억으로 남았네요. 요즘은 가끔 MC 더 맥스의 원러브를 들으면 그 여자아이의 예쁜 미소가 어렴풋이 생각납니다. 누구야, 못 본 지 되게 오래되었다. 가끔은 친구로서 보고 싶기도 해. 나중에 언제 한번 우연이라도 마주치게 된다면 용기 내어 인사할게. 그럼 꼭 받아줘. 건강하게 잘 지내. 네, 첫 번째 사연은 한 남학생의 순수하고 애틋했던 짝사랑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진짜 누군가를 엄청 좋아하고 그리워하면 그게 언젠가는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지금처럼 운동 열심히 하시고 운동 완전 잘한다는 거잖아요. 그쵸? 네, 운동 열심히 하시고 또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꼭 다시 만나게 되는 날이 올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사연의 주인공이 신청한 MC 더 맥스의 원 러브를 듣고 오실게요. 두 번째 사연은 공부, 연애 모두 지혜롭게 잘하는 여학생의 사연이에요. 안녕하세요. 저에게는 1년 좀 넘게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요즘 자주 볼 수 없는 그 친구를 생각하면서 항상 흥얼거리는 노래가 있는데요. 보고 싶을 때도 이 노래를 듣고 다투고 나서도 이 노래를 들으면 그 친구 생각이 나곤 해요. 사실 저번에는 약속 문제로 다투기도 했어요. 서운한 마음에 전혀 마음에도 없는 말을 내뱉어 그 친구를 속상하게 했어요. 막상 다투고 나니 굳이 그렇게 말할 필요 없었는데 하는 후회가 들었어요. 다투는 와중에도 제 생각을 해주는 친구라서 화해를 잘 하고도 내내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게다가 최근에는 그 친구가 기분도 안 좋고 몸이 조금 안 좋았어요. 제가 힘이 되어주고 싶고 남들과는 다른 특별한 위로를 해주고 싶은데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렇게 고민하던 찰나에 사연 신청 수업을 하신다고 해서 이 기회를 통해 제 진심이 전해지면 좋겠어요. 그리고 항상 제가 그 친구 생각하고 있다는 걸 노래로 들려주고 싶어요. 물론 카톡으로 늘 하는 말이지만 겨우 문장으로 표현하기에는 너무 벅찬 마음이라 이 기회에 노래로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그 친구한테는 아직 말 안 했는데 이걸 들으면 본인인지 알겠죠? 하루빨리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자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 신청곡은 규현의 화려하지 않은 고백입니다. 네, 그럼 이 귀엽고 착한 아가씨의 신청곡을 들어볼게요. 이 넓은 세상 위에 그 길고 긴 시간 속 다음은 모 선생님께서 보내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가 담임을 맡았던 반 친구의 몹시 귀여웠던 에피소드를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그 친구는 입학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임시반장을 자청하며 저를 도와주었고 서로 어색해하는 친구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착하고 사회성이 좋은 친구였습니다. 말도 재치 있게 잘하고 어른들에게는 예의 바르고 음악, 미술도 잘하는 다재다능한 친구로 학급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건 학생들이 저에게 또는 선생님들에게 무례한 행동을 하면 너 선생님께 그러면 안 되지 이러면서 학급 분위기를 밝고 예의 바르게 잘 운영하여 정말 행복한 1년을 보냈답니다. 그렇게 그 친구는 제 눈에는 정말 완벽한 학생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수업 중간에 학습 자료를 가지러 잠깐 교무실을 다녀왔는데 밤 복도 앞에 애들이 대거 나와서 소란스럽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 선생님이 그렇게 부탁하고 나갔는데 복도에 나와서 왜 소란스럽게 하냐고 야단을 치려 했어요. 그런데 우리 반 친구들이 다들 사색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선생님, 지금 교실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화생방이에요. 저는 이게 무슨 소리냐라며 교실을 쳐다보니 그 친구가 여유 있는 미소로 앉아 복도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 화생방 독가스의 범인은 바로 그 친구였던 거예요. 그 이후로 애들이 방구대장 뿡뿡이다, 병원 가봐야 한다 등등 그 친구를 너무 놀리는 것 같아서 몹시 걱정이 되었어요. 특히 여름에는 애들이 도저히 못 살겠다, 이건 뭐 거의 범죄다 라고 교무실로 뛰쳐오면
그래도 친구의 생리 현상인데 이해해줘야지 않냐? 너는 방구 안 끼냐? 라고 다독여서 반으로 돌려보내곤 했어요. 그렇게 재밌는 1년이 다가고 어느덧 연말이었어요. 모든 별로 주사위를 던지며 한 해 돌아보기 토크를 하는 수업이었는데 역시나 그 친구가 열심히 하고 있길래 그 모습이 너무 예뻐 보여서 자세히 보려고 그 모둠으로 다가갔어요. 그 순간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이건 100마리의 양떼 목장에서도 수십 년 방치된 공용 화장실에서도 시골 할머니 집 처마 밑 매달린 매주에서도 그 어디에서도 맡을 수 없었던 깊고 진한 울림이었어요. 아, 군대에서 다들 이런 훈련을 받는구나 싶을 정도로 정신이 아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애들이고 뭐고 그냥 복도로 먼저 뛰쳐나와 버렸습니다. 그 뒤로 곧 육두문자를 남발하며 아이들도 뛰쳐나오더군요. 이후 그 친구도 미안해, 이번엔 나도 좀 힘드네 이러면서 특유의 여유 있는 미소로 복도를 나왔어요. 저는 소문으로만 듣던 냄새를 처음 맡은 충격에 그 자리에서 넋이 나가 있는데 우리 애들은 이제는 적응했는지 야, 제발 병원 좀 가봐라 하고 쿨하게 다시 교실로 들어가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아, 찐 우정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단합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이런 방구 냄새를 모두 쿨하게 넘길 수 있는 경지에 오르는 것이 진짜 단합이다 라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무튼 그 뒤로도 그 친구는 우리에게 자주 화생방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우리 반 아이들과 저는 위기 상황에서 그 누구보다 빠르게 대피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 친구는 성격이 너무 좋아서 방구 냄새를 능가하는 인기쟁이였습니다. 물론 저도 여전히 너무너무 아끼는 제자고요. 재밌고 귀여웠던 작년 우리 반 친구들을 생각하며 제 신청곡은 영탁의 찐이야입니다. 자, 그럼 선생님의 사연 찐이야 한번 들어보실게요. 찐이야 완전 찐이야 진짜가 나타났다 지금.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빡빡한 온라인 수업 스케줄 때문에 지쳤을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즐거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사연의 주인공 3분께는 주식회사 열매랜드에서 준비한 소정의 상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등교 계약 후에 교무실로 와서 꼭 받아가세요. 그럼 열매쌤 스케치북 1탄 이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